다른 별들을 돌고 있는 행성을 찾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선 별들은 매우 크고 행성은 별들에 비해 아주 작습니다. 태양 안에는 100만 개의 지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별도 태양보다 10만 배나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별들은 스스로 빛을 내지만 행성들은 빛을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계 행성을 찾는 일은 멀리 떨어져 있는 밝게 빛나는 건초 더미에서 작고 어두운 바늘을 찾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외계 행성을 찾아내는 일은 너무 어려운 도전이어서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외계 행성을 직접 관측하는 대신 간접적인 증거들을 이용하여 외계 행성의 존재를 추정하는 쪽을 택합니다. 만약 지구와 별, 그리고 외계 행성이 적절하게 배열되어 별을 돌고 있는 외계 행성이 지구와 별의 중간 지점을 지나간다면 행성 통과라고 부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행성이 별 앞을 지나는 행성 통과가 일어나면 별에서 출발해 망원경에 도달하는 별빛 일부가 행성에 의해 차단되기 때문에 천문학자는 별의 밝기가 조금 어두워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성 통과로 인한 밝기의 변화는 아주 작습니다. 만약 외계인이 지구가 태양 앞을 통과할 때 나타나는 태양의 밝기 변화를 측정한다면 태양의 밝기는 0.01% 정도 변할 것이다. 지구보다 훨씬 큰 목성이 태양 앞을 통과하는 경우에도 태양빛의 1%만 차단합니다. 이러한 별빛의 변화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반복해서 나타난다면 그것은 행성이 이 별을 돌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외계 행성을 찾아냈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별이 우리 태양과 비슷하고 밝기의 변화가 1년에 한 번씩 일어난다면 그것은 이 행성이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와 비슷한 거리에서 그 별을 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곧 그 별이 골디락스의 영역 안에 있음을 뜻합니다. 별빛이 어두워지는 정도를 측정하면 이 행성의 크기도 알 수 있습니다. 케플러 우주망원경은 2009년에 발사된 이후 15만 개나 넘는 별들을 조사하면서 이 방법을 이용하여 수천 개의 외계 행성 후보를 찾아냈습니다. 외계 행성을 찾아내는 데는 또 다른 방법도 사용됩니다. 최초로 발견된 태양 비슷한 별을 돌고 있는 외계 행성은 약 50광년 떨어져 있는 51페가십으로 1995년에 시선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통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이 행성이 페가수스자리 51번 별을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별이 중력으로 행성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은 태양이 중력으로 지구를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별이 행성을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행성과 별이 중력으로 상대방을 서로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성이 별을 도는 동안 별도 조금씩 움직이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관측됩니다. 때로는 이런 흔들림으로 인해 별이 지구로 다가오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별이 지구로 다가오고 있으면 별빛의 파장이 짧아져 좀 더 푸른색으로 보이고 별이 멀어지는 동안에는 별빛의 파장이 길어져 좀 더 붉게 보입니다. 사이렌을 울리면서 지나가는 앰뷸런스에서도 비슷한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별빛의 이러한 변화를 도플러 편이라고 부르며 편의 정도를 정밀하게 측정하면 행성이 얼마나 많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와 비슷한 거리에서 별을 돌고 있는 지구와 비슷한 크기의 외계 행성을 찾아낸 것만으로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외계 행성을 찾아냈다고 할 수 없다. 생명의 요람이 되기 위해서는 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행히 천문학자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에 어떤 원소들이 있는지 알아내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